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었다. 그렇기에 이번 이야기도 일어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여름밤의 일이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는 오래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누군가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다. 첫날 밤 별장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이 깔렸다. 그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별장 주위에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사람의 발걸음 같았다. 하지만 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내 자신에게 바람 소리였겠지 라고 속삭이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음 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내 방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남긴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읽어보니 할아버지께서 별장에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집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단지 바람 소리가 아니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 또한 같은 일을 겪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별장의 지하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내신 것 같았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를 내어 무거운 철문을 열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만든 비밀스러운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계속 듣고 있었어. 이제야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차가운 음성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의 영혼인 것 같았다. 그는 살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 지하실에서 간직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또한 이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동시에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미완의 일들을 돕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그 집의 진정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의 지인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그 영혼이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정보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 영혼을 위해 작은 제사와 기도를 올렸다. 비록 이 경험이 나에게는 큰 공포였지만 이제는 그 영혼도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별장에서는 더 이상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고 가끔씩 여전히 그 별장을 찾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차갑고 어두운 공포가 아닌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될 그 여름의 밤들. 할아버지의 별장은 그날 이후로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묵게 된 민박집은 특히나 오래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치밀하게 여행 계획을 짜고 도심에서 즐겁게 보낼 생각이었으나 일행 중 한 친구가 요즘 핫한 공포체험은 이런 외딴 곳에서 하는 거 라며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등장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했으며 심술궂어 보이는 얼굴에 언제나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방문 소식을 먼저 들었는지 밑도 끝도 없이 누군가를 보면 절대로 말을 걸지 말고 따라가지도 마세요 라는 알 수 없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긴 여정에 지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가끔은 노랫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취침 중이던 친구들 중 몇몇은 잠이 깬 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민박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 전날 밤의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날 밤 자주 찾아오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그 산속 폐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폐가만이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찾아가 볼 궁리를 했습니다. 평소 미스터리나 공포를 좋아하던 친구가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오후 늦게 우리는 그 유명한 폐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폐가는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본 우리는 일부러 오래된 액세서리나 장난감을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친구들 중 하나가 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폐가 안에서 진짜 어린아이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달리던 중 우리는 한 벽에 불길하게도 바닥에서 천장까지 길게 그어진 깊은 손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톱 자국은 폐가의 지하실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못이겨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고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빛이 닿는 곳마다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눈빛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구석구석을 탐색하던 중 우리는 벽 한쪽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예전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 최근의 것처럼 보이는 우리와 너무도 닮은 인물들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시간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소름이 돋았고 황급히 폐가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폐가를 빠져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들이 왜 외지인들에게 그런 경고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한동안 우리는 그날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고 다시는 그런 음산한 곳으로 여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날의 기억은 밤이 되면 가끔씩 꿈속을 들이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작은 전원주택을 구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주위에는 드문드문 몇 가구 이웃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고 나는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다. 마을 뒤편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고 산 중턱에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절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자주 그곳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절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작은 숲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호기심에 그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숲은 마치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 숲속은 더욱 으스스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숲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나는 우연히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다. 우물은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낡고 버려진 듯 보였다. 우물을 발견한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집안에서 물을 틀면 항상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그 뒤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녹슨 배관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무거운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낮고 깊은 숨소리였다. 두려움에 벌떡 일어나 방 안을 훑어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어렴풋한 형체가 보였다. 찬바람이 스며든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날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우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르신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가, 그곳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 오래전 어떤 여인이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절대 그 숲을 다시 찾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심지어 대낮에도 창문 너머로 낯선 여인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창문 밖에서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듯했다. 그리고 밤에는 여전히 방 안에서 소리가 울렸지만 점차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우물 쪽으로 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점잖았던 우리 집 분위기는 갑작스레 무겁고 서늘해졌고 가족들 또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갑작스레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불길한 기운이 가족을 덮쳐온 듯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한 달 만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떠난 이후로 그 작은 마을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나와 같은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의 기원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우물은 잊혀져야 할 기억이다. 그 후로 나는 절대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때때로 밤이 깊어지면 그때 들렸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겪은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나로 여전히 머릿속 깊이 남아있다.